스타샷 프로젝트가 우리 인류에게 어떤 변화를 줄까요? 공상과학 영화에서처럼 드디어 우리 인류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외계 생명체와 조우하게 될까요? 아니면 외계 생명체를 찾지 못하더라도 우리 인류는 다행성 종족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타샷 프로젝트에 대해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솔라세일 프로젝트에 이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차기작 프로젝트인 스타샷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샷 프로젝트는 솔라세일의 한계점에서 착안된 보안 프로젝트인데요. 스타샷 프로젝트는 지구나 우주 공간에서 솔라세일을 향해 강한 레이저를 쏴서 우주선을 가속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태양빛이 닿지 않는 영역에서 솔라세일 우주선이 있다 할지라도 솔라세일이 가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스타샷 프로젝트는 지구와 가까운 프록시마 궤를 탐사하기 위해 복사압으로 탐사선을 추진해 프록시마와 프록시마 B를 탐사하기 위해 진행된 프로젝트입니다. 이 스타샷 프로젝트의 가장 큰 목적은 프록시마와 프록시마 B에 무인 우주선을 보내 우주망원경이 탐사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탐사하는 것으로 복사압을 이용해 광속의 15%에서 20%의 속도로 20년에서 30년을 이동하여 프록시마를 탐사하고 4년에 걸쳐 탐사 결과를 보내 프록시마의 환경, 생명체 거주 가능성, 대기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2016년 4월 뉴욕에서 개최된 과학 페스티벌에서 유리 밀러와 스티븐 호킹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가 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처음에 이 프로젝트는 무려 1억 달러의 예산이 책정되므로 나사와 미국 의회가 1억 달러를 제공했으나 나중에 유리 밀러의 자금 지원으로 예산이 더욱 늘어나 510억 달러가 배정되었습니다. 이후 2036년에 이 프로젝트에서는 차기작인 스타샷 우주선을 발사할 계획을 세웁니다. 스타샷 프로젝트. 과연 스타샷은 어떤 원리일까요? 먼저 솔라세일 우주선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솔라세일은 태양의 에너지 빛 입자를 원료로 움직입니다. 즉 빛 입자가 솔라세일의 합금 돛에 부딪히면 그 합금 돛이 압력을 받아 우주에서 추진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빛 입자의 에너지는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주는 진공 상태로 저항이 거의 없어 조그만 에너지로도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양빛은 반영구적으로 빛을 발산하기 때문에 이 빛 입자의 힘을 모으며 추진한다면 이론상 솔라세일은 빛의 속도의 약 25%까지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스타샷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빛의 입자를 이용합니다. 주 원료가 태양빛인 솔라세일의 한계를 보완하여 추가적으로 레이저의 빛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얼마나 강한 레이저를 쏘아야 솔라세일이 추진할 수 있을까요? 최소 레이저 출력은 무려 100기가와트에 달하는 레이저 빔 설비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 기준 한 해 동안 전력 수요가 100기가와트를 넘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한 해 동안 사용된 전력 수요에 맞먹는 에너지입니다. 이 막대한 에너지를 사용할 레이저 설비를 구축했다면 이제는 이 레이저의 빛 에너지를 사용할 탐사선, 즉 솔라세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솔라세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탐사선이 아닙니다. 우선 그 크기와 무게가 매우 작습니다. 손바닥보다 더 작은 크기인데요. 여기에 무려 16제곱미터의 합금 돛이 달립니다. 16제곱미터면 약 4.84평으로 작은 원룸 정도 크기의 돛이 달리는 것입니다. 이 솔라세일이 지구로부터 약 100만 킬로미터까지 도달하면 지상에 설치된 레이저가 솔라세일을 향해 레이저빔을 발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10분 동안 레이저빔을 맞으면 광속의 20%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초속 6만 킬로미터나 되는데요. 이를 총알의 속도로 비유하자면 총알 속도의 17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이 속도로 가면 단 4일 만에 보이저 탐사선이 지나간 거리를 앞지르게 됩니다. 또한 지구에서부터 사광년 거리 떨어진 알파 센타우리까지 고작 20년 만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일반 우주선으로는 절대 상상도 못하는 속도입니다. 우리 인류가 쏘아 올린 탐사선 중에 시속 69만 킬로미터라는 나름 빠르다는 태양 탐사선 파커의 속도로도 알파 센타우리까지 무려 6,50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스타샷 프로젝트에서 계획 중인 솔라세일은 단 20년 만에 도달할 수 있다니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타샷 프로젝트의 향후 계획. 스타샷 프로젝트는 초소형 탐사선 수천 대를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외계 행성계
프록시마 센터우리까지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록시마 센터우리에 탐사선들이 도착하면 이 항성계에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 또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인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한 골디락스 존에 해당하는 외계 행성인 프록시마 B에서도 외계 생명체의 반응과 그 흔적을 탐사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샷 프로젝트는 실질적으로 향후 2036년에 탐사선을 로켓에 실어 우주로 띄워보내며 본격적인 프로젝트가 실행될 계획입니다. 프록시마 B의 도달까지는 약 2056년을 예상하고 있으며 2056년에 프록시마 B까지 탐사가 가능하게 되면 레이저 전파 펄스 신호를 통해 지구로 그 정보들을 보내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기술로 예상해 본다면 솔라세일이 전파 펄스 신호를 프록시마 B에서 보내면 약 4년 후 지구에 도착할 것입니다. 스타샷 프로젝트의 한계. 스타샷 프로젝트를 통해 솔라세일이 프록시마 센터우리에 도달하게 된다면 인류 최초로 외계 항성계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과연 외계 항성계에는 외계 생명체가 살고 있을지, 골디락스 존에 위치한 행성에서 우리 인류가 거주할 수 있을지 그 비밀이 풀어질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스타샷 프로젝트의 한계 또한 존재합니다. 그 한계는 첫째로 솔라세일의 경량화에 따른 내구성 문제입니다. 먼 거리에서 빛의 에너지를 많이 받으려면 솔라세일의 돛은 매우 커야 합니다. 그런데 경량화를 위해 돛을 얇게 만들면 그만큼 내구성이 떨어지게 되고 우주의 유성체들로 인해 쉽게 돛이 망가져 버리게 됩니다. 돛이 망가지면 스타샷 프로젝트의 미션 수행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얇고 강한 소재로 돛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이저 빛 에너지는 매우 강합니다. 그 레이저 빛 에너지를 반사할 수 있는 소재로 돛을 만들어야 하는데 레이저 빛을 반사하지 못하는 소재로 돛을 만든다면 돛이 녹아버릴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지상에 레이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사용할 전력 수요인 100기가와트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스타샷 프로젝트의 보안. 첫 번째, 솔라세일 내구성의 한계는 한 번에 많은 우주선을 쏘아 올린다는 계획으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나사는 사광형 거리의 프록시마 센터우리까지 가는 동안 솔라세일이 우주 입자나 성간물질에 충돌할 가능성을 계산해 보았는데요. 1세제곱미터당 1개 정도로 0.1 마이크론 크기의 먼지 입자가 약 1000번 정도 충돌 가능성이 있음을 계산해냅니다. 최고 광속의 20% 속도로 이동 중인 우주선의 먼지 입자나 성간물질이 충돌한다면 우주선이 망가질 것입니다. 한 번에 1000대의 우주선을 쏘아 올리면 프록시마 센터우리까지 가는 동안 999대가 망가지더라도 한 대만이라도 도착한다면 프록시마계를 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도제 소재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나사는 특수 소재인 그래핀 소재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 그래핀 소재는 탄소 원자들이 육각형의 벌집 모양으로 서로 연결되어 2차원 평면 구조를 이루는 고분자 탄소 동소체입니다. 그래핀 하나는 평면 구조이지만 실제로 쓰이는 그래핀은 더 많은 그래핀 층이 차곡차곡 쌓인 형태로 강한 레이저 빛 에너지를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이 그래핀 소재는 탄소 원자 오비탈로 구성되어 있어 금속이 아닌데도 흑연처럼 전기가 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연결된 탄소 원자 간 간격은 0.142나노미터이고 그래핀들이 쌓였을 때 그래핀 간의 간격은 0.335나노미터가 됩니다. 이 말은 강철보다 수백 배 단단하다는 말이 됩니다. 이 정도 강도가 돼야 강한 레이저 빛 에너지를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천문학적인 레이저 설비 예산과 막대한 전력 에너지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은 이렇게 해결합니다. 사실 우주선의 추진을 위한 레이저 광선은 약 10분 정도만 발사하면 충분하므로 100기가와트 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하는 대신 2차 전지나 슈퍼 커패시터를 이용한 에너지 저장 체계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기존 기술만으로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충분히 구현 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스타샷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스타샷 프로젝트가 우리 인류에게 어떤 변화를 줄까요? 공상과학 영화에서처럼 드디어 우리 인류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외계 생명체와 조우하게 될까요? 아니면 외계 생명체를 찾지 못하더라도 우리 인류는 다행성 종족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에도 신비롭고 재미있는 우주 소식을 가지고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